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최준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촌에서 최근에 작은 경사가 있어서 오늘 좀 자랑 좀 해보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작년이죠, 벌써. 지난 11월 달에 제3회 중앙일보 2025 베스트 변호사 선정에서 저희 법무법인 율촌에서 6분의 변호사가 베스트 변호사로 이제 선정이 됐었죠. 그래서 저희 율촌이 추구해온 분야별 전문성 그리고 고객 친화성 이런 마인드들이 이제 잘 인정받은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분의 변호사 가운데 한 분인 한홍교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조세 분야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법무법인 율촌의 그 조세그룹에서 조세 불복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먼저 그 변호사가 아닌 판사로 시작을 했고요. 법원에서 약 17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다가 네네. 마지막으로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를 마치고 2022년도에 그 율촌 조세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정도 저희 율촌에서 근무를 하신 거고. 사실 이제 조세 그러면은 사실 무섭죠. 일단 세금 일단 집에 가끔 통지서 날라오면 무섭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요. 근데 이제 원래 판사님 하시다가 이제 변호사로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법과 조세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이 조세 분야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는지요? 그게 말씀이 맞는 게요. 그 법학도 사이에서도 솔직히 세법은 굉장히 기피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요. 2학년 때 이제 과를 선택해야 됩니다. 공법학과?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2학년 때 이제 공법학과를 선택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공법학과에 가면은 필수적으로 세법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시에 공법학과가 인기가 없었고 사법학과에 많이 갔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학부 시절에는 관심이 없다가 군법무관 시절 때 우연히 지금은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인데 이창희 교수님이 그 세법 강의라는 책을 읽고 그 숫자와 법규법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그런 매력에 빠져서 세법 공부를 하기 시작됐고 그 인연이 돼서 이제 법원에서 계속 또 약간 조세 전담부에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게 좀 인연이 됐고 그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약간 그거 매력에 빠져서 좀 회계학도 약간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세라는 게 법과 숫자 그다음에 회계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세 분야는 어떤 특정한 무엇인가를 이제 잘 아는 것뿐만 아니고 좀 넓은 시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조세 분야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세법을 하게 되면은 법률뿐만 아니라 좀 세상 또 아니면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비즈니스의 엑스레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비즈니스 엑스레이. 그 세법 문제를 풀려면 단순히 이제 세금 문제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어떤 해당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지 정책 과정, 또 의사결정 과정 같은 것도 다 알아야지만 그 어떤 의뢰인한테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자 입장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판사님으로서 이제 꽤 오래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또 지금 3년 계신데 어떻게 보면 조세 분야를 이제 20년 이제 이렇게 해오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 필요한 그러면은 이 마인드 어떤 마인드일까요? 아까 이제 엑스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일단 세법이 가장 어려운 게 그 세법 전문가들한테 필요한 건 치밀함입니다. 치밀함.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민법이나 형법 같은 거는 솔직히 한 번 개정되기도 어렵고 맞습니다. 수십 년에 한 번 정도 개정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법률 규정을 갖다 업데이트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만 잘 맞습니다. 판례만 계속 쫓아가면은 큰 실수를 할 일이 없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매년 정기국회 때 세법 개정은 나오죠. 예. 이제.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해의 세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이게 뭐 수백억, 수천억 원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작년에 알고 있던 세법 지식을 네.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냥 어떤 고객들한테 잘못된 조언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거 큰 실수를 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세법 조문 하나하나를 네. 꼼꼼하게 검토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법 이제 읽어보실 분이 계시겠지만 세법은 정말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독특하게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표까지 등장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법령 중에서 표가 등장하는 법은 거의 없는데 그 수식도 많이 등장하고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어떤 뭐 답변글 같은 거는 굉장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내 해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에 따라서 그 어드바이스를 한 답변인지를 반드시 검토하셔야지 그 잘못 참가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뭐 AI를 비롯해서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범용적인 사항을 특이한 케이스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보면.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내 사건이 언제 때의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제 양도소득세 주택 집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 한번 할 때도 내가 집을 언제 샀는지 그다음에 이게 지금 몇 년도에 팔았는지에 따라서 적용 규정과 맞습니다. 달라지는데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에 따라서 또 적용 법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맨날 제대로 내가 써서 제출했나? 걱정도 많이 되는데 어쨌건 20년 동안 이제 이 조세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또 어떨 때는 심판 자리에서 또 어떨 때는 이제 플레이어 자리에서 이렇게 해오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뭐 케이스 아니면 내가 이런 건 내가 정말 어디 자랑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보면 이게 제가 솔직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보다 그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 제가 이제 검토보고 있던 사건 중에 수원교차로 사건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수원교차로 꽤 유명했던 사건인데요. 이게 어떤 이제 좀 뜻있는 사업가가 이제 모 대학교에 자기 주식을 한 100억 원 상당 이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기부를 하셨는데요. 그게 약간의 법령 해석상 약간 다툼이 있고 해서 어쨌든 간에 1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는데 해당 공익법인의 140억 상당의 징역세가 나왔어요. 징역세,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언론에서는 이게 선의 기부인데 이렇게 과세하는 게 맞냐 했고 결국 2심에서는 이제 납세자가 져서 올라왔던 사건인데요. 제가 해당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랑 입법 취지를 잘 설명해서 승소 취지로 어쨌든 그때 검토 보고 의견을 드렸고 결국 납세자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굉장히 아쉬웠던 게 그 증여하시기 전에 좀 어떤 세법 전문가한테 한번 어드바이스만 받으셨으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좀 더 분쟁의 여지가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증여할 수 있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처리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게 아마 사전에 그런 텍스 리뷰가 안 되다 보니까는 약간 좀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구제는 받으셨지만은 그분께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어쨌든 사실 얼핏 생각해 보면 좋은 뜻이니까 그건 뭐 문제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걸 또 악용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납세자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어떤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무조건 또 과세를 하고 일단 하고 또 그걸 또 어떻게 보면 또 과세 공무원으로서 입장으로서는 그게 또 자기 또 의무이기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항상 특히 큰 거래를 하기 전에는 항상 세무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규정들이 매번 바뀌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이 방법대로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또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맞습니다. 또 주변에서는 나 예전에 문제 없었어 해갖고 그냥 따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세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이제 뭐 부동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도 예전에 기준 시가로 뭐 상속이나 이런 거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한바탕 난리가 나는 지금 경우인데 그게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제 문자로 이미 딱 법령이 개정됐어. 예. 이것도 잘 아셔야 되지만 예. 실제로 현재 논의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 세종 당국의 어떤 정책 변화, 예. 뭐 흐름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군요. 예,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저 항상 그 한 7월이나 8월 말에는 네. 그 세법 개정안이 나오는데요. 네네. 그런 것도 좀 시간 되시면 미리미리 좀 챙겨 보시고 네. 예,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사실 이제 네. 세법 개정안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때 얼마 더 해주나 이런 것만 보는데 네. 좀 더 잘 봐야겠군요. 예, 보면은. 예. 사실 이제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세라는 것은 매년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맞습니다. 막 예. 바뀌는 건데 예. 변호사님께서 이제 쭉 그동안에 예. 긴 흐름을 쭉 보셨을 때 이 예. 조세와 관련돼 있는 분야의 흐름은 어떤 예. 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이나 아니면 고액 자산가들이 네.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단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거는 끝까지 안 내자라고 이제 좀 버티시다가 네네. 예전엔 그래서 이제 뭐 조세 포탈자라든지 이렇게 네네.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있었고 거의 그 이제 가산세 네. 같은 거를 맞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는 좀 경향이 많이 바뀌어서요. 일단 좀 굉장히 세법 법령이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일단 미리 내놓고 네. 이제 경정 청구로 다투자. 왜냐면 그게 이제 형사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사후 대응 중심이었다고 한다면은 네. 요즘에는 이제 사전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리 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만이 있지만 예. 일단은 내놓고 예. 납부하고 경정 청구로 달리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뭐 먼저 내가 내놓고 네. 내가 낸 건 맞지만은 이거는 내가 보수적으로 낸 거니까는 네.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다투는 경우가 좀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세 분야는 일단은 낸 세금을 돌려달라라고 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겠군요. 보면.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좀 예전에 비해서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그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한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요. 좀 그 조세범 처벌법이 좀 강화가 되면서 네네. 이제 조세 포탈죄로 이제 의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는 네네. 그 어떤 형사적 리스크까지 부담을 갖다 보니까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예. 세종 당국의 어떤 이 데이터 수집 능력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것도 엄청 좋아졌고 분석 예. 능력도 좋아지다 보니까 예. 이게 많은 분들께서 이제 너무 막 투명하게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도 드는데 예. 그런 느낌이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네. 이게 결국 내가 신고한 만큼 내가 매출세액을 신고하면은 상당해서 이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먹이사슬처럼 네네. 이게 과세당국에서는 이게 돈의 흐름을 그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에 따라서 쭉 연결이 됩니다. 쫓아가면 다 누가 얼마 쫓아갑니다. 벌었는지. 예, 더군다나 요즘 또 확실하지는 않지만 또 세종당국이 또 뭐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갖고 네네. 어떤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전산화를 통해서 네. 의심스러운 거래를 잡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또 납세 의무자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뭐 어떻든 이제 네. 과거와 같이 이렇게 예. 잘 빠져나갈 수 있는 행운을 기대하기는 점점 예. 이제 어려워지고 예. 전공법으로 잘 예.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더 많은 갈등이 이제 빚어질 것 같기도 하고 예. 특히나 이제 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예. 뭐 이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이제 세금을 이제 징수하려고 하는 예. 또 경향 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또 경향 예.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예. 특히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예.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그동안 쭉 봐오시면서 예. 그냥 단순하게 리스크 관리를 잘하자 이걸보다 조금 더 나가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뭐 한번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솔직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막상 이제 거래를 할 당시에는 네. 의외로 사람들이 텍스 이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합니다. 눈앞에 돈이 막 이렇게 돈이 막 있고 돌아가니까. 이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 거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텍스 이슈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까?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큰 거래를 할 때는 네. 항상 이게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되고 얼마가 얼마나 나오고 이거를 항상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돈 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예. 얼마를 낼지도 항상 처음부터 맞습니다. 검토하고. 그러니까 항상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은 세후 수익률로 계산하면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거 여기서 뭐 그렇죠. 앞에서 남고 뒤에서 빚지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너 월소득이 얼마냐 할 때도 네. 세전으로 따지는 거랑 그렇죠. 세후로 따지는 거랑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월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항상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하실 때도 세후 로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최종적으로 얼마인지를 항상 계산을 하셔야지 네네. 안 그렇지 않게 되다 보면 이제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예. 특히나 이제 뭐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 오래 보유하신 분들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 보면은 이게 차익이 크다 보니까 예.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맞습니다. 부담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뭐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계신데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왜냐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낼 세금이 없어서 네. 그 부동산을 팔 수밖에 없는 급하게 경우가 또 처분해야 왕왕 생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항상 이제 우리가 숨 예. 쉬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세금과 관련돼서 좀 예. 잘 알아둘 필요가 예. 있겠다. 예. 어쨌든 이제 조세와 관련된 업무는 점점 늘어날 것 같고 예, 예. 사실 뭐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변호사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오시는 예.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니어 예.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나의 경력을 이 예. 조세 파트로 한번 앞으로 예. 가볼까라고 예.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떠한 이제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고 예. 예, 어떠한 관점으로 가는 게 좀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또 충고 조언도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만약에 이제 조세 분야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있는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는 거는 솔직히 조세 분야가 법인세랑 소득세랑 국제조세가 있고 네. 배울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지레 이제 겁을 먹으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냥 차곡차곡 공부하시면은 네. 이게 일정 수준에 오르는 데는 누구나 다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한 변호사님이시니까 예. 이게 누구나 네? 다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어쨌든 간에 특히 이게 또 회계학과 세무학과 약간 접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차곡차곡 공부하시되 더군다나 요즘은 어쨌든 국제조세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OECD 지침이라든지 어떤 해외 사례 이런 것도 네.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차곡차곡 공부하시면은 예, 여기 항상 여기는 이제 그 큰 판이 벌어지는. 기회가 널려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꼼꼼함도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제조세 같은 점점 새로운 것들이 예. 등장하다 보니까 호기심도 있어야 되겠고 맞습니다. 예. 벽돌을 쌓아 올리는 또 예. 끈기도 있어야 될 것 예. 같고 육각형 이 사람이 이제 와야 될 분야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어쨌든 변호사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베스트 변호사로 이제 선정이 되셨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주변에서도 이제 축하하셨을 텐데 앞으로의 또 포부, 뭐 예. 꿈 이런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율촌에 합류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율촌 조세팀이 예전부터 네. 예, 굉장히 강하다고 지금 업계에서는 평판이 나 있고요. 그런 평판을 기초로 해갖고 제가 또 율촌 조세팀을 최고의 자리에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참 어려운 분야, 조세 분야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또 지금은 율촌에서 이제 고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그 한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되셔서 오늘 이렇게 모셔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라는 것은 점점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무리가 없는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걱정되고 불안한 게 있으면 저희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팀 그리고 한 변호사님을 찾아주시면 잘 설명해 주실 거죠?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되신 한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늘 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